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주돈은 레버리지, 금요일날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여지까지 계속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한 방 싹 쏴졌는데요. 계속 갈까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단은 한 2,7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2,700 글쎄요. 뉴스만 받쳐준다고 그러면 뚫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떠한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는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환율이 시원하게 쑥 내려갔습니다. 1, 2, 3. 그죠? 1, 2, 3. 어저께 1258원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죠.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1250원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250원에서 쑥 1240원까지. 그죠?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여기죠. 상단을 1240원을 이게 예전 고점이거든요. 고점 밑으로 내려온다. 내일 한 번 더 환율이 내려와만 준다 그러면 과거의 전고점을 강하게 이탈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환율은 1240원 미만에서 1220원이나 1230원 근처에서 그죠? 전 저점이 1210원, 그러니까 1220원에서 1240원. 요 원저리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만 나와도 2700포인트는 충분히 뚫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뉴스도 충분히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레버리지에 조금 더 배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6월이잖아요, 다음 달이. 6월에 FOMC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이 상승이 연말까지 가는 상승인지, 저는 최소한 10월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최소한 7월 말까지는 간다. 여름 전에까지는 간다. 근데 우리는 또 썸머 랠리가 있잖아요. 썸머 랠리 탄다 그러면 9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배팅을 했거든요. 충분한 시간은 있다. 6월 중에 적절할 때에 그 다음에 2차 투자금이 들어가도 괜찮겠다. 환율도요, 오늘 시원하게 쑥 내려왔습니다. 어제 환율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미국, 위안화, 그 다음에 우리 원달러 환율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환율을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놓을 수가 없어요. 다들 힘듭니다. 미국도 힘들고. 그랬다. 그래서 위안화라든지 환율, 위안화도 크게 내려왔죠. 0.72%. 1.16%인데 대략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대략 한 0.9% 정도, 마이너스 0.9% 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착시, 뭔가 이제 좀 엉킨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바로바로 수정이 되더라고요. 가지고 1.6%는 아니다. 정신없어.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가요, 2.74까지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돈들이 이제 채권이라든지 주식시장으로 다시 밀려 들어오고 있죠. 밀려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채에서도 수익이 날 수가 있고, 주식에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금 패턴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장은 조금 더 강력한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적었어요. 중국 빼놓고. 가장 적었어요. 호주도 1.45% 상승을 하고, 니케이 2% 상승하고, 대만도 2%, 그죠? 중국 상해가 대략 1%, 0.6%, 상해 종합이요. 방생이 대략 한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좀 약했어요. 그죠? 약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2600포인트에서는 등락폭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올라왔고, 오늘 저녁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분명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매기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움직였어요, 거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히려 소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움직였는데 더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매기가 들어온다. 지금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온다 그러면 2700포인트, 2700을 강력하게 뚫는 그다음에 상방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장이 굉장히 셀 것 같냐?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조정도 있고, 그죠? 조금 불안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올라가는 장.
그런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럴 때는요, 무시하면 돼요. 저도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보지도 않았어요. 환율만 봤습니다. 환율은 125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왔더니 이게 쑥 빠져 있더라고요. 지수도 쑥 올라가 있고. 지금은 볼 필요가 없다. 장주 움직임 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죠? 오늘 EU에서 러시아 제재안을 뭐 상정을 한다 그러는데 안 되겠죠. 그거 안 되면 유가는 또 떨어질 수가 있다. 그죠? 유가는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 잘못하다가는요, 이거 120불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하죠. 안 좋다. 지금은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 안 좋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좋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기름값도 따라 올라간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천연가스 너무 높죠. 이거 어떻게 해서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돼야지 요것들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따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거는 차츰 저희 내피셜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어제 미국장은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지금 5시군요. 16시 52분. 유럽장은 대략 약보합선에서 아니죠. 1% 올라가고 0.8% 0.7%면 상승이네요.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간만에 좀 매기가 들어왔고요. 그렇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시원하게 내려가줘서 땡큐. 그죠? 시원하게 내려가 땡큐. 1240원 깨고 내려간 거는 더 땡큐. 그리고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뭐 여기서 뭐 좀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2700포인트 뚫는지 요것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7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온다 그러면요, 어떠한 신호가 올 거예요.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 어제 나스닥은 간만에 상승을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적산병이 떵떵떵 떠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좀 쉬어갈 수도 있다. 근데 오늘마저 양봉이 하나 딱 떠준다 그러면, 야, 이거 진짜 땡큐죠. 그죠? 근데 나스닥이 과거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한번 뜰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요, 이 13,000을 굉장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13,000을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굉장히 저항선으로 보는데, 한 방에 뚫고 나가는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죠. 얼추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에서 조정이 나올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만치가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치가 올라갔는데, 대략 뭐 그냥 요게 4%면 오유 뭐 10%가 넘어가 있네요. 대략 뭐 10% 잡는다 그래도 아니죠. 2800에서 그죠? 300이면 대략 10% 정도 올라갔는데, 10%인데 삼성전자는 10%에 한 10% 정도 올라가지는 않았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미묘하지 아주. 그렇다 그러면 요 매기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매기가 온다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갔으면 뭐 한 번 더 올려줄만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2700을 강력하게 뚫는 그런 상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이 3,500원, 그렇죠? 이렇게 사줘야 되는 거예요. 기관이 4,100원, 그리고 금융투자가 대략 한 3,100억이고 기관이 순수하게 한 1,000억 정도 사들였다. 선물 땡기고, 그죠? 다 땡기고. 또 요게 들어오면서 요게 늘어나는 거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풋옵션은. 요거는 뭐 해지 성향이니까요. 괜찮다.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이고, 요거죠. 아유, 이게 자꾸 움직이네요. 그죠? 3,500원. 이렇게 딱딱 2, 3천억씩 딱딱 땡겨줘야지 이게 뚫고 올라가는 맛이 나죠. 그죠? 이겁니다, 이거.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나와야지 좀 이렇게 주식이 올라간다. 그리고 환율이 쑥 떨어지고, 과거에 이런 거 나왔을 때요. 요런 거 나왔을 때 환율이 대려 올라가거나 횡보. 그죠?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 맛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불안불안했는데 한번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 주말에, 근데 요게 또 아쉬워요. 6월 1일이 또 우리 쉬는 날 아닙니까? 그죠? 이 선거 때문에 쉬는 날 아쉬워요. 근데 6월 1일 날 또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하루 쉬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번에는 한번
모르겠어.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는 한번 그냥 쭉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가요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뉴스가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죠. 코로나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10만 명씩 나온대요. 근데 코로나가 미국이 요거예요. 요거 BA2.12.1 그리고 BA1보다는 더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BA1 어쩌고저쩌고 나가는데 그거보다는 전파력이 더 세고 그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게 악재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죠?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이거마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예. 인플레에다가 경기에다가 아니면 뭐 전쟁에다가 이런 거 신경 써야지 이거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건 엔데믹으로 계속 해가지고 몰이를 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오미크론 재유행 그래가지고 뭐 제재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적은 해야죠. 이게 만약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돼버린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계속 추적을 한다. 중국에서요 오미크론 하위 변종이 BA4 요게 또 확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다 와가지고 근데 요게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백신도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아주 초기. 근데 이게 나온 지가 벌써 말 나온 지가 한 2달 가까이 돼요. 요게 또 어떻게 주가에 영향이 갈지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러시아 제재를 놓고 이게 31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내일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제재를 해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기름값이 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다. 왜? 여기 보면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이 나라들이 러시아 가스가 없으면 러시아 원유가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다. 경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헝가리는 난리를 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힘들 것 같다. EU는 100% 합의안이 도출돼야 됐거든요. 근데 이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독일. 그죠? 독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이탈리아. 그죠? 기름 많이 쓰는 나라들. 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뭐 말만 그렇지 뒤에서는 딴짓 하더라고요. 이런 나라들이 뒤에 버티고 있다. 이건 힘들다. 그죠? 그래 기름값은 만약 오늘 내일 중으로 요게 이제 안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EU 분열 작살 푸틴 이미지 상승 EU 이미지 하락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기름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스웨덴하고 핀란드 요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을 한다 그랬는데 한 나라가 이게 반대를 하잖아요. 터키. 근데 터키에 이게 있대요. PKK. 이게 뭐냐? 이게 터키 자국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분리주의 단체 쿠르드 노동자당이래요. 근데 이게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터키 절대 안 해주죠. 그러면 안 된다. 만약 나토에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저 나라들이요. 나토에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끝나버린다든지 러시아 제재가 뭐 유야무야 해가지고 사라진다든지 한다 그러면 이 나라들 수년 내에 러시아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네. 왜? 한 번에 중립국이잖아요. 한 번 발을 빼면요. 그 다음에는 발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발을 뺐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네들부터 공격을 해야 될 거다. 그죠? 글쎄요. 이 정치 외교는 강대국 위주로 돌아가는 건데 러시아를 너무 우습게 봤나요? 굳이 지금 시기에서 지금 시국에서 글쎄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 요거 조심해야 된다. WTO 보건 뭐 2단계 위험으로 격상했다. 근데 요게 또 이제 그 확산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도 추적을 해야죠. 중국 새로운 별이 BA2, 그 다음에 BA4, 5, 그 다음에 원숭이 투창. 이게 뉴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하지만 지금은 악재가 아니죠. 그리고 31일 날 바이든하고 파월하고 경제 회동을 한다는데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면 또 호재예요. 그죠? 쓸데없는 얘기 안 하지 않겠어요? 바이든 지지율 38%.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죠? 블러드 꼬리 내렸다. 꼬리 씩 내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옐런, 파월 꼬리 내렸잖아요. 파월도 꼬리 한번 내렸죠.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보네키아 뭐 사라질 인물이고. 그러면 옐런
재무장관이잖아요. 이 사람만 나와서 꼬리 내리는 얘기만 한다 그러면 당분간은 상관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7월이에요, 7월. 7월. 7월이 뭐가 중요하냐? 5월, 6월, 그죠? 이제 FOMC 회의해가지고 금리 50bp 올려야 되죠. 0.5%를 올려야 돼요. 7월까지 올렸어요. 지금 주가에는 6월달 50bp 0.5% 인상을 한다는 거는 벌써 주가에 반영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호재예요. FOMC 회의가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없이 호재예요. 다만 6월달엔 뭐가 나온다? 점도표. 점도표가 나오는데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느냐. 왜? 이거는 장기 전망이니까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 가지고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나오는 건 대략 한 15일 정도. 그러면 대략 보름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가 있다. 기간이 생겼다. 벌써 2주 동안의 기간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6월 달도 괜찮다. 근데 요거마저 무사히 넘어간다. 그 다음에 무슨 지표들이 나오는데 지표들은 다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표가 좋게 안 나오겠죠. 뭐 경기가 갑자기 뜬다든지 이런 지표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인플레가 자제라든다. 그러면 또 그게 호재죠. 그죠?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7월달 마지막 FOMC 누가 했어요? 블러드가 9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옐런이 요 얘기만 받쳐준다 그러면 파월도 그렇고 블러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옐런만 받쳐준다 그러면 9월 금리 인상은 없는 거예요. 최소한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 그러면 7월 달부터 날아가죠. 그러면 7월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죠. 중국. 어제 GDP 중국 GDP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GDP. 중국 GDP가요. 2분기가 6월까지잖아요. 2분기 작살입니다. 4월달, 5월달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6월달 지금 난리 났어요. 경기 부양한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박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호재가 나왔어요. 6월달에.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중국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성장 했다 그러면 만약 제로가 됐다. 0% 성장률 0%다 그러면 난리라는 거죠. 마이너스 했다 그러면 난리라는 거. 그러면 중국 경제가 작살나고 중국 그 주식이 폭락을 해야 돼요. 그죠? 폭락 안 합니다. 이때부터가 반등이에요. 쭉 반등. 왜?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경기 부양을 하거든요. 요 2분기 실적 GDP 요거를 언제 발표해요? 7월에 발표하거든요. 그죠? 7월에 발표를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라든지 0%라든지 뭐 1점 몇 프로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 안 좋게 나왔으면 뭐를 해야 돼요? 경기 부양을 해야죠.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 그 뉴스 자체가 호재거든요. 왜? 시진핑 10월 달에 시황제 만들어줘야죠. 그죠? 10월 달 당대회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월 달부터 이 당대회에 투표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뽑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하여튼 6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산을 풀 거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시국에. 그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역전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돈이 빨려 나가요. 상관없어. 시황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7월부터는 뜨끈뜨끈할 거다. 그럼 7월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8월달 서머랠리 타고 올라간다? 9월까지는 끄떡없죠. 대신에 이게 올해 넘어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경기가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예상 못 하거든요. 왜? 벌써 금리가 3번에서 1.5% 올라갔죠. 그죠? 12월 달, 9월 달에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뭐 12월 달에 안 올린다는 법 없잖아요. 12월 돼가지고 금리 올린다는 얘기 또 나온다 그러면 작살나는 거고 QT가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악재죠. QT가 실질적인 악재거든요. 그러면 QT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죠? 요거는 바이든이나 파월이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원숭이 두창 괜찮다. 조절할 수 있다.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켜봐야죠. 그리고 상하이, 그죠? 코로나 확산세 완화에 50개 경제 회복 대책을 쏟아냈다. 중국이요. 그죠? 막 쏟아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연말에 5.5% 만들어야죠. 중국이니까. 경제 지표를 조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한다는 뭔가를 보여줘야죠. 지금도 이제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지준율 인하하고 뭘 해가지고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해야죠. 해가지고 1.25% 먼저 번에 1.25%를 내렸잖아요. 우리하고는 약간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의 기준금리 1.25%를 내렸어요. 0.25%인가요? 아니군요. 0.15%군요. 0.15%. 이제 생각이 나요.
0.15%를 내렸거든요. 그게 중국이다, 지금. 그거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6월부터 이걸 막 한다. 상하이 봉쇄도 풀어준다. 상하이 이제 이제 뭐 제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앤다. 이런 제재를 안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중국이 엄청 노력을 한다. 근데 2월달 GDP는 안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온 게 바로 그게 신호다. 그러면서 주가는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7월달에 봐야죠. 너무 멀리 갔는데 제 예상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6월 장은 괜찮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지금보다 괜찮지 않을까? 등락은 있더라도 서서히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U 경제 제재 이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많이 반영된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중국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IPEF 이게 뭐예요? IPEF 요거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과거에 사드, 가난령 이런 것 때문에 통제됐던 게임이라든지 드라마든지 이런 게 계속 풀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호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죠?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실질적으로 IPEF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코드 가입은 안 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그것도 물고 늘어진다. 뉴스는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고요. 한번 요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세계 경제가 좋아졌느냐? 지금 주가가 반등하니까 이후에는 계속 반등을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신흥국 난리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부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가난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면 부는요, 부자가 먼저 더 많이 벌고 나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쫄딱 망해야지 부자들 돈이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신흥국, 가난해요. 그래서 돈이 마르고 있어요, 지금. 부자들 돈이 빵빵해요.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들 있잖아요. 이게 어디 갔다 온 돈이 아니에요. 그냥 주식시장에 있었던 돈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것 뿐이다. 그리고 중국 얘기요. 중국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주식이 EU 주가 지표를 좌지우지한다. 그죠? 6월 2분기 실적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IPEF 이거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줄 거고.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 떨어지는 것도 안 좋거든요. 부동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죠? 부동산 하락이 내년 경제는 부동산 위기부터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내년은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은 뭐 레버리지가 아니라 고퍼스로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죠. 요거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잠시 보류. 이게 사라지려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환자라든지 뭐 WHO죠. WHO에서 어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준 금리 인상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5월달, 6월달, 7월달 50bp 인상, 0.5% 인상이에요. 그러면 1.5%. 그죠? 그리고 6월부터는 457억 불, 457억 불. 대략 한 50조 정도 될 거예요. 50조. 50조를 이제 그 연준이 QT 해가지고 빨아먹고 있다. 이거. 그리고 QT는 시행이 안 됐다.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6월 말쯤 되면 얼만큼 빨아먹은지가 나온다. 요걸 이제 잘 봐야 되고, 그러면 7월 달에 또 악재가 하나 있죠. 7월에 ECB가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금리 인상 벌써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봐서는 금리 인상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요 기점을 해가지고 파월의 말 한마디, 그 다음에 블러드의 요 기사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경기 이제 짓누르지 않겠다.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전쟁은요, 러시아가 디폴트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 경제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디폴트가 실질적인 디폴트인지. 그리고요, 뉴스를 보고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니까 하여튼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라. 그리고 지금 돈바스라든지 이 지역 러시아한테 넘겨주고 합의를 해라. 얼마 전에 이탈리아하고 그죠? 러시아 푸틴하고 이탈리아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그런 제안을 했죠. 이게 한 3, 4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제재를 조금만 풀어주면 우리가
국회를 통해 가지고 곡물 수출을 해주겠다. 요 제안을 한 거예요. 솔깃하죠. 근데 요거를 만약 미국이 홀라당 받아 먹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EU에서 그 다음부터 EU는 그러면 러시아 에너지 제재도 좀 풀어주고 모두 풀어주고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크라이나 계속 날아가는 거죠. 구석으로 가는 거죠, 여기.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인플레의 근원, 고에너지의 근원, 그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의 근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전쟁을 끝내라 이런 압박이 갈 거예요. 그러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죠? 젤렌스키 지금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로켓을 달라고 지랄하는데 빨리 어떻게 해서 평화협정을 맺어야죠. 그죠?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건 진짜 이 우크라이나 한 2년 전 구글링 하세요. 유튜브라든지 구글링 신문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2년 전 기사 몇 개 없습니다. 2년 전 기사부터 작년 기사, 그다음에 전쟁 나기 이전에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전쟁이 충분히 안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젤렌스키라는 개그맨을 대통령 만들어 놔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전쟁통에 휘말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 진영이라는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유럽은 좀 아닌 것 같고, 영국, 특히 영국이요. 그 쪽발이하고 비슷한 놈들. 요 나라들의 선동 언론, 선동 정치 때문에요. 이 영웅화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와서는 팽당하고 있잖아요. 젤렌스키 팽당한다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팽당한다는 거죠. 그죠? 나중에 만약 전쟁이 어떻게 해서든 끝났어. 어떻게 끝났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야 되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EU에서 찔끔 주고 뭘 찔끔 주고 그랬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그 기사에서 그랬잖아요. 러시아 제재안 합의 못한다. 헝가리. 그죠? 헝가리와 무슨 나라도 있잖아요. 헝가리. 뭘 원하겠어요? 그러면 러시아 에너지 안 받았어도 돼. 그러면 EU에서 지원을 해줘. 이 얘기예요. 옛날에 그리스처럼. 니네들이 우리를 지원을 해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 우리는 원유를 파이프로 가지고 오는데 지금 그 파이프도 없어. 유조선이 와가지고 서 있으면 그거를 하역을 해야 되는데 하역할 시설이 없어. 이거라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뭔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EU가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주지. 옛날에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리스를 작살낸 게 EU인데. 그죠? 이 유럽은요, 절대 통합이 될 수 없는 나라예요. 통합이 될 수 없는 조직이에요. EU라는 조직은.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끌고 나가는 거는 과거의 그 역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거는 조금 구글링 해보면 또 아는 거고. 그죠? 그렇다. 그래도 전쟁은 조만간에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난다 그래도 러시아한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지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바이든이요, 11월 중간 선거를 하는데 지금 지지율이 38%. 그죠? 얼마 전에 나왔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선거 전에는 38%니까 이거 끌어올리려고 뭐예요? 경기 부양을 해야죠. 그죠? 경기 좋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후에는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시진핑이 10월달, 시황시 만드는 그 당대회를 연대요. 그리고 3월달 양일까지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해야 돼? 5.5%를 만들어줘야죠. 그죠? 경제 성장률 5.5%.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막 돈을 풀어 되겠죠. 나라 망하든 말든. 왜? 내가 왕부터 되고,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악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악재, 가장 큰 거, 그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주가를 박살내고, 연준의 생각은 주식, 코인, 부동산을 박살을 내버리고, 인플레를 잡겠다 하는 작전이었는데, 그게 글쎄요, 지금 11,000포인트 나스닥 11,000이 자기네들 예상한 위치까지 온 건지, 충분히 박살을 내놓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차후에 더 세게 박살을 내기 위해서 지금 숨 쉬는 구간, 받는 구간을 주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양반들이 갑자기 매에서 비둘기의 탈을 쓴 매가 돼버렸죠. 그죠? 속은 아직까지 매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속은 매파예요. 근데 이 비둘기 가면을 쓴 그런 모양새로 나와가지고 날개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죠? 그게 환율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땅끌이로 매수하는 거. 오늘 방송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